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만 모인다는 로열 더킹 백화점의 거대한 유리문이 무겁게 돌아갑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툭 하고 내딛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우아한 클래식 음악 사이로 기분 나쁘게 파고드네요. 물에 젖어 색이 바랜 국방색 파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고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는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전설 이한용 회장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반짝이던 바닥에는 검은 흙발자국이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습니다. 로비 입구를 지키던 보안요원 최 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달려 나오려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당장 막아서야 할 불청객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최 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더니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 대신 검은 세단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이 백화점의 VVIP 중에 VVIP 강사모였기 때문이죠. 최 씨는 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달려나가 차 문을 열고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노인 하나 막는 것보다 귀한 사모님 의전을 챙기는 게 목구멍에 풀칠하는 데는 훨씬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비가 많이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최 씨의 우렁찬 인사에도 강 사모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백화점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도도하게 고개를 쳐들고 걷던 강 사모가 회전문을 통과하자마자 무언가와 어깨를 툭 하고 부딪힙니다. 바로 로비 한가운데 엉거주춤 서 있던 이한용 노인입니다. 강 사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우 냄새. 강 사모는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기겁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비싼 향수를 꺼내 허공에 마구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퍼지지만 노인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빗물 냄새와 섞여 묘하게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주변을 지나던 우아한 차림의 손님들도 하나둘 코를 막으며 홍해가 갈라지듯 노인을 피해 멀찌감치 돌아갑니다. 마치 저 낡은 파카에 스치기만 해도 가난이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매장 안쪽에서 박 실장이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급하게 달려 나옵니다. 박 실장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사색이 되어 강 사모 앞으로 달려가 고개를 조아립니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구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저런 잡상인이 들어와서. 박 실장,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 백화점에 얼마를 쓰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해? 수준 떨어져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사모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실장은 강 사모에게 굽신거리던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이한용 노인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노인이 사람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로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박 실장은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전기를 거칠게 움켜쥡니다. 하지만 이한용 노인은 그들의 멸시와 비난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입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최 보안과 씩씩거리는 박 실장을 지나쳐 유유히 명품관 쇼윈도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보석이나 가방이 아닌
마네킹이 입고 있는 따뜻해 보이는 베이지색 니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쇼윈도 유리 너머 매장 안에서 묵묵히 스카프를 정리하던 직원 지은이 고개를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리며 피하기 바쁜데 지은의 시선만은 다릅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유리창 너머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노인의 굽은 어깨와 흑투성이 신발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화려한 백화점의 불빛 아래 가장 초라한 노인과 가장 따뜻한 눈빛을 가진 직원의 시선이 빗줄기 사이로 조용히 얽혀듭니다. 박 실장은 마치 성난 독사처럼 이한용 노인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섞기도 싫다는 표정으로 검지손가락을 까닥이며 백화점 출구 쪽을 가리킵니다. 사람 대접은커녕 길가의 노인 짐짝을 치우려는 듯한 무례한 손짓이네요. 할아버지 말기 못 알아들으세요? 여기 경로당 아니니까 나가시라고요. 박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안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지만 이한용 노인은 그녀가 있건 없건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진열대 위에 곱게 개어놓은 베이지색 캐시미어 니트에만 꽂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생각에 마음을 뺏긴 것일까요? 노인은 주름지고 때가 낀 손을 천천히 뻗어 그 보드라운 옷감을 만져보려 합니다. 그 손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훈장처럼 투박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눈에는 그저 비싼 상품을 망치는 더러운 오물로만 보였나 봅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딱딱한 결제판으로 노인의 손목을 매몰차게 내리칩니다. 어딜 만져?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탁 하는 파열음이 로비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퍼집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노인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가고 손등은 금세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숨을 들이키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이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찍느라 바쁠 뿐이죠. 이한용 노인은 맞은 손등이 쓰라린지 다른 한 손으로 감싸주며 가만히 박 실장을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화가 났다기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과 서글픔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그 눈빛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노인의 손이 닿을 뻔했던 허공을 향해 손부채질을 해댑니다. 어우 먼지 날리는 것 좀 봐. 최 대리, 뭐 하고 있어? 당장 안 끌어내고. 박 실장의 호통에 입구에 서 있던 보안요원 최 씨가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최 씨는 손에 든 검은색 진압봉을 고쳐주지만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매뉴얼대로라면 내쫓는 게 맞지만 힘없는 노인에게 무력을 쓴다는 게 영 내키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깁니다. 한편 카운터 뒤에 있던 막내 직원 소진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숨깁니다. 혹시라도 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네요.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초라한 노인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은 노인을 벌레 보듯하며 자신의 재킷 소매를 탁탁 털어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공간에 숨쉬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한 지독한 오만함입니다. 이한용 노인은 묵묵히 붉어진 손등을 문지르며 이 차가운 백화점의 풍경을 말없이 가슴에 새깁니다. 보안요원 최 씨의 투박한 손이 이한용 노인의 낡은 파카깃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치 짐승을 포획하듯 거친 손길이 노인의 어깨에 닿기 직전 하얀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나 최 씨의 팔을 가로막습니다.
카운터 뒤에 숨죽이고 있던 지은이 어느새 매장 밖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최 씨를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최 씨는 난데없는 지은의 개입에 당황하여 엉거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실장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사납게 치솟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다리가 후들거릴 법도 한데 지은은 박 실장의 시선을 애써 외면해 버립니다. 대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이한용 노인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백화점 유니폼 치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구겨지지만 지은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손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을 꺼냅니다. 그리고 박 실장의 결제판에 맞아 붉게 부어오른 노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쌉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낀 노인의 손과 배곡같이 하얀 지은의 손이 대비를 이루며 묘한 울림을 줍니다. 이한용 노인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대접에 놀란 듯 거칠어진 눈동자가 잘게 흔들립니다. 그는 슬그머니 손을 빼려 하지만 지은은 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킵니다. 박 실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허리에 손을 얹습니다. 감히 말단 직원이 매니저의 지시를 어기고 노숙자 따위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란이니까요. 김지은 씨 지금 제정신이야? 그 더러운 손을 잡고 뭐 하는 짓이야? 박 실장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향해 싱긋 미소 짓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춰섭니다. 처음에는 노인의 냄새를 피해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기이하고 감동적인 풍경에 홀린 듯 휴대폰을 꺼내 듭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거리고 동영상을 찍는 불빛들이 켜집니다. 차가운 백화점 로비가 순식간에 드라마 촬영장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이 상황이 못마땅한 건 오직 VVIP 강사모뿐입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체되자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듯 혀를 차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니, 박 실장. 4시간 이렇게 뺏을 거야? 저거지 하나 처리 못해서 직원까지 합세해서 쇼를 하고 있어. 아, 아닙니다, 사모님.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실장은 강사모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당장이라도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고 싶지만 지켜보는 눈과 카메라들이 너무 많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 지은은 노인의 손등에 난 상처를 꼼꼼히 살피고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묻습니다. 손님, 아까 저 니트 보고 계셨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무시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친절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한용 노인은 파카 속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지은을 빤히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낡은 파카 속의 노인에게 지은만이 유일하게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입니다. 지은의 따뜻한 물음에 이한용 노인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매장 진열대 가장 높은 곳에서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는 베이지색 니트입니다. 그 옷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제품이죠. 박 실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계산기를 요란하게 두드리더니 액정 화면을 노인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할아버지 이거 시장표 내복 아니에요. 300만 원. 영이 몇 개인지는 알고 달라는 거예요. 박 실장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뒤틀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상황이 그저 주제 파악 못하는 노인의 총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박 실장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못 들은 척, 아니 아예 안 들리는 척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진열대에서 니트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흙탕물이 튄 노인의 파카 위로 그 보드랍고 깨끗한 옷을 조심스럽게 대어봅니다. 지은은 옆에 있던 전신 거울을 끌어와 노인에게 비춰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손님, 이 색상이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안감이 부드러워서 입으시면 아주 따뜻하실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가슴에 대어진 니트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한용 노인은 거울 속 지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는 주춤거리며 파카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한참을 부스럭거리던 그의 손이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것은 두툼한 돈뭉치입니다. 은행에서 갓 찾은 빳빳한 신권이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 채소를 팔아번 돈인 양 꼬깃꼬깃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은 10,000원짜리 지폐들입니다. 심지어 비에 젖어 눅눅해진 돈에서는 비릿한 쇠냄새와 땀냄새가 섞여납니다. 노인은 그 돈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내밉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실장의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집니다. 아우 더러워. 이봐요. 그 세균 덩어리 당장 치우지 못해요? 박 실장은 마치 오물을 본 사람처럼 기겁하며 손을 휘저어 돈뭉치를 쳐내려 합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인의 손목에 닿으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지은이 재빠르게 두 손을 뻗어 노인의 손과 그 안에 쥐어진 돈뭉치를 감싸줍니다. 박 실장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지은은 그 더러운 돈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수표라도 되는 양 소중히 받아듭니다. 지폐 사이에 껴있던 흙 알갱이가 지은의 하얀 손바닥 위로 떨어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소중한 돈 제가 잘 받아서 정성껏 포장해 드릴게요.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지은은 허리를 깊이 숙여 노인에게 예를 갖춥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돈의 액수나 상태가 아닌 그 돈을 내미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촬영하던 사람들의 카메라 렌즈가 이제는 박 실장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지은의 따뜻한 손을 번갈아 비춥니다. 자신의 돈을 쓰레기 취급하며 쳐내려던 박 실장, 그리고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쳐든 지은. 이한용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늘 사람 좋은 듯 허허실실 웃던 그의 눈매가 순간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롭게 변하며 박 실장을 꿰뚫습니다.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라기엔 지나치게 서늘하고 위압적인 그 시선을 흥분한 박 실장은 미처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은은 지폐 뭉치를 가슴에 품고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한용 노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박 실장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맙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매장을 더럽히는 총극이자 부하 직원의 괘씸한 하극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 실장은 카운터로 향하는 지은의 앞을 득달같이 달려가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지은의 손에 들려있던 베이지색 니트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야 김지은,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분명히 내보내라고 했지?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니트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박 실장의 고함 소리에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 생각하는 이한용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니까. 박 실장은 노인의 멱살을 덥석 잡습니다. 낡은 파카 깃이 그녀의 악력에 우직근 소리를 내며 뒤틀립니다. 그녀는 그대로 노인을 질질 끌고 백화점 출구 쪽으로 내던지려 합니다. 이한용 노인은 힘없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실장님, 하지 마세요. 제발요. 지은은 박 실장의 팔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하지만 흥분한 박 실장은 지은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 세게 노인의 멱살을 잡아당깁니다. 결국 이한용 노인은 버티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나뒹굴고 맙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쓰러진 노인의 낡은 모자가 벗겨져 저 멀리 굴러가고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흉하게 드러납니다. 박 실장은 넘어진 노인을 내려다보며 마치 악기라도 씌인 듯 삿대질을 해댑니다. 재수 없게 진짜.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물을 흐려? 야, 최 대리. 뭐해? 빨리 안 치우고. 그때였습니다. 띵 하는 맑은 경고음과 함께 로비 중앙의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튀어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백화점 본부장 민우입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넥타이가 비뚤어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나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초라한 노인, 그 위에서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박 실장, 그리고 울면서 말리는 지은.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 뒤를 이어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엮여서 뛰어옵니다. 백화점 로비는 이제 단순한 소란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이한용 노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자신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는 아들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민우는 박 실장을 거칠게 밀쳐내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최고급 양복 바지가 더러운 바닥에 닿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민우의 손이 허공을 맴돌다 조심스럽게 노인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회장님, 아버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밀쳐진 충격에 비틀거리던 박 실장은 민우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며 민우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던 그 냄새나는 노인이 회장님이라니요. 박 실장의 입이 쩍 벌어지고 뇌회로가 정지된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촬영을 하던 사람들도 구경하던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을 지켜봅니다. 이한용 노인은 민우의 부축을 부드럽게 거절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자 굽어있던 등에서 우러나오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대충 쓸어 넘기는 동작 하나에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칩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있어도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이한용 회장 그 자체입니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며 좌중을 압도합니다. 김비서 손수건. 낮지만 묵직한 이한용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뒤따라온 비서실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갈한 흰 손수건과 고급 재킷을 대령합니다. 이한용은 손수건으로 흙 묻은 손을 천천히 닦아내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박 실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봅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입니다. 그녀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주변에서 찰칵거리는 카메라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수십 개의 휴대폰 렌즈가 이제는 오직 박 실장의 일그러진 얼굴만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만천하에 중계되고 있는 셈이죠. 보안요원 최 씨는 사색이 되어 황급히 박 실장과 이한용 사이를 막아서며 뒤늦은 경호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한용은 비서가 건네는 재킷을 한 손으로 밀어내고 여전히 낡은 파카 차림으로 박 실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 발소리가 박 실장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쿵, 쿵 심장을 때립니다. 이한용 회장은 비서가 건넨 말끔한 재킷을 거절하고 흙이 잔뜩 묻은 낡은 파카 차림 그대로 박 실장 앞으로 성큼 다가갑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비릿한 빗물 냄새가 이제는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더 강렬한 위압감으로 박 실장의 코끝을 찌릅니다. 박 실장은 마치 투명한 벽에 짓눌린 듯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이 이 회장의 낡은 운동화 코를 향해 필사적으로 빕니다. 두 손바닥이 닳도록 비비며 내뱉는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애처롭습니다. 회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하지만 이 회장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박 실장을 투명 인간처럼 통과해버립니다. 그에게 박 실장의 뒤늦은 사과 따위는 귀담아들을 가치조차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널브러진 니트를 주워들고 멍하니 서 있는 지은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립니다. 지은은 니트에 묻은 먼지를 조심조심 털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옷감의 결 하나하나를 살피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습니다. 이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가 아까 건네지 못했던 그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다시 내밉니다. 아가, 이거 계산해 다오. 내 며느리가 골라준 옷인데 입어봐야지. 며느리라는 단어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아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에 있던 민우를 바라봅니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 회장에게 정식으로 지은을 소개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강 사모를 비롯해 코를 막고 피했던 사람들조차 언제 그랬냐는 듯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박 실장에게 시선을 줍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박 실장의 가슴에 달려있던 매니저 박미경이라는 명찰을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보안요원 최 씨의 손에 그 명찰을 툭 던져줍니다. 해고 통보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의 처형입니다. 박 실장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명찰이 보안요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듯 입을 벌린 채 오열합니다. 이 회장은 미련 없다는 듯 쿨하게 뒤돌아서서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낡은 파카 자락이 위풍당당하게 휘날립니다. 한바탕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백화점 밖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어 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물기를 머금은 아스팔트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세 사람의 뒤로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스한 봄바람 같은 기운이 감도네요. 정문 앞에는 대한민국에 몇 대 없다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옆에 서 있던 수행기사가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뒷좌석 문을 활짝 엽니다. 이한용 회장은 여전히 흙탕물이 튄 낡은 파카를 입은 채 빙그레 웃으며 지은을 향해 손짓합니다. 자, 타거라. 내 며느리가 탈 차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이 회장의 호탕한 목소리에 지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줍게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가죽 시트 위로 몸을 싣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신데렐라가 호박 마차에 오르는 장면처럼 몽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반대편 문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습니다. 세단 안은 바깥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안락함과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고 해진 파카 위에 그 보드라운 옷을 대어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수천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값비싼 보물은 바로 이 300만 원짜리 니트 한 벌인 것 같습니다. 거참 때깔 한번 꼽다. 내 평생 입은 옷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구나. 아버님, 사이즈가 잘 맞으셔야 할 텐데. 제가 더 좋은 걸로 골라드릴까요? 아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담긴 건데 이게 명품이지. 딴 게 명품이겠냐? 두 사람의 대화가 차 안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힙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려는 찰나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종이박스 하나를 초라하게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백화점 직원 출구로 걸어 나오는 여자.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박 실장입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유니폼은 사라지고 사복 차림의 그녀는 그저 작고 초라한 중년 여성일 뿐입니다. 박 실장은 떠나는 검은 세단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후회와 탄식이 뒤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힘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권력에 기대어 약자를 짓밟던 오만함의 말로는 비온 뒤의 낙엽처럼 쓸쓸하기 짝이 없네요. 이 회장은 창밖의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지은의 손을 투박하게 잡습니다. 지은의 따뜻한 온기가 노인의 거친 손을 감싸 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 아들 놈.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 늙은이한테 사람 냄새 맡게 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세단을 태운 바퀴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힘차게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깨끗하고 선명해 보입니다. 낡은 파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단순히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진짜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을 알아본 지은의 맑은 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 위로 붉은 노을이 축복처럼 내려앉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